예, 변호사님. 네. 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이 사람이 아주 지금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격앙이 돼 있더라고요. 예, 노상강도.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는데 나를 노사강도 자범 취급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범죄로 기소했다고 그러고 뭐 이랬죠. 그래서 지난 22일 날 그때 또 이화영이 그 재판 파행으로 이화영 진술은 못 오고 이태영 증언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 나온 게 2021년 9, 10월 그 대선 경선 때 1억 5천 내지 2억 정도를 쪼개기로 돈을 보내줬다. 개인이 보낼 수 있는 돈 이게 500인가 되고 법인은 뭐 1000인가 뿐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23명인가 뭐 몇십 동원해갖고 쌍방울 직원 동원했겠네요. 예, 임직원들을 다 동원해갖고 이 1500 내지 1억 5천 내지 2억을 보내줬다. 이렇게까지 보내줬는데 도와줬는데 하면서 이제 붕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지금까지 그 쪼개기로 해갖고 후원금 받은 사람은 물론이고 준 사람까지 처벌된 애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성태가 자기가 처벌을 각오하고 이재명 것을 폭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법원에서 이 사람들의 진술의 진실성을 믿는 기준 중에 다는 아닌데 허위도 가끔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면서 예. 어떤 범죄 사실을 틀어놓으면 그거는 진실일 가능성이 많다고 판결문에 적습니다, 우리가. 예, 그러니까 김성태 씨가 지금 자기도 그 정치자금법 위반 뭐 되잖아요. 예. 지금 안 그래도 김성태 씨는 여러 가지 대북 송금 문제로 외환관리법이라든가 엄청나게 재판 거리가 많은데 업무상 횡령 배임까지 이게 쪼개기가 정치 헌금 붙으면요 형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김성태 씨가 왜 이렇게 자기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했겠냐? 이거는 진실일 가능성도 많고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김성태 씨를 깔아뭉개고 이런 데 대한 어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제가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김성태 씨는 사실은 좀 폭력계에 몸담았던 분 아닙니까? 이런 분들, 이런 의리, 그런 걸 의리가 더 중요해요. 법보다도 예. 폭력 세계에 몸담은 사람들은 이 법도 뭐 물론이지만 그보다는 의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 노름빚, 노름빚은 안 갚아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법률적으로 갚을 필요 없다지만 이 폭력 세계나 도박 세계에서는 노름빚을 법률에서 안 갚아도 된다 해서 안 갚았다가는 그 세계에서 영원히 배제된 정도가 아니라 손목이 잘리는. 막 너무 끔찍해서 저는 그 말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김성태 씨 같이 이런 법률을 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이런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배신을 했다. 이럴 때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폭력 세계에서는 배신을 용서해 줄 때 계속적인 배신이 나올 수 있어 조직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김성태 씨가 이번에 심지어 지금까지 검찰도 몰랐잖아요. 그 정치연금 쪼개기 했다는 거는. 근데 그거까지 법정에서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거의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전면제를 붓겠다. 이제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그 당신하고 관계되는 조그만 범죄 사실 숨기고 그러지 않겠다. 당신이 나를 갖다가 당신은 변호사고 경기지사고 대선 후보였다고 나를 우습게 봤다는 거지. 한번 인간 취급을 안 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도 나도 재벌 회장인데. 그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사람인데 당신은 어떻게 우리 폭력법보다도 의리가 없냐? 아니 그날 그 증언에서도 그랬잖아요. 사람이 측은지심을 가져야지. 이렇게 어려움을 내가 당하고 있고 나뿐만 아니라 회사가 지금 다 거덜나게 생긴 상황에서 민주당과 이재명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줬는데 내가 뭘 잘못했느냐. 사람은 도리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 네가 사람이냐 이렇게 한 거예요. 유동규 씨하고 똑같은 거죠. 유동규 씨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알지도 못하는 뭐 하인 비슷한 사람이다. 여기에 분노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돌아섰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는 그 본인이 살기 위해서 어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조금 무시하고 이런 자기는 무시하는 생각이 없었겠지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구지책으로 그랬겠지만 이게 전부 부메랑이 돼서 부메랑이 됐죠. 예, 하나씩 돌아오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미봉책 이런 걸로 위기를 피할 수 있을지라도 끝에 가서는 이 공범이 있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다 이게 적발이 돼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재판이나 검사 경험이 없는 가짜 검사는 해봤지만 네. 경험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변호사를 한 10년 해보니까 자꾸 제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우리 의뢰인 입장에서만. 네. 그리고 모든 사물 돌아가는 걸 저를 위주로 왜 천동설 같이 그렇게 된 우주의 중심은 지구고 전 태양도 돌고 하는 식으로 이게 많은 오류를 낳을 수 있거든요. 예. 객관적으로 보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한 태도를 보면요. 이게 변호사만 계속 해왔기 때문에 모든 게 자기 위주로 생각하니까 자꾸 그 무리수를 두고 그 다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 안 하는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상대방도 자기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처벌 적게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게 자꾸 앞으로 계속 터질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쪼개기 헌금 이것은 정자법, 정치자금법 위반도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거기서 무슨 헌금을 하면서 뭔가 좀 또 이 혜택을 받기는 혜택을 약속을 했다 하면 알선수재. 예, 나 알선수재 아니면 뭐 제3자 뇌물 또는 뭐 그냥 단순 수뢰죄 다 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시는 부지사죠. 그 첫날 후원금이 많이 들어와야 하지 않느냐 경선 첫날에. 그러니까 좀 보내달라 해갖고 보내준 거고 이재명 그 비서가 전화를 해갖고 아주 고맙다고 이렇게 전화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서가 알아서 뭐 그냥 전화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화영이가 당연히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을 것이고 그 1억 5천 이상 보냈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비서한테 내가 직접 보기는 그러니까 네가 좀 전화 좀 하라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게 아무 관계 없는데 그렇게 전화하고 그러겠습니까? 네. 이것도 똑 떨어진 사안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뭐 이재명 대표가 자기 목숨 구하려다가 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늪에 빠지면 계속 버둥대면 더 빠지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식의 지금 입장이 아닐까. 그런 것 같습니다. 완전히 늪에 빠져 차라리 들어가는. 의리만 지켰으면 예. 요거는 안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